내가 대학생일 때 있었던 일이다. 내가 다녔던 대학 주변엔 산이 있었는데 그 산길에는 묘지가 있었다. 당시 축제실행위원회 소속이었던 나는 수업을 마친 후 밤 11시 무렵까지 선배와 함께 대학 주변의 식당가를 돌며 협조를 구하고 다녔다. 그렇게 축제를 사흘 앞둔 그날 밤, 그날은 선배와 따로 움직이게 되었는데 난 산길슬기에 있는 식당에 협조를 구한 뒤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 우연히 묘지 하나를 지나쳤는데 그 안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었다. 겁이 많은 편이었던 나는 잘못 본 거라고 애써 되뇌며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다음날 내가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선배 역시 그림자를 봤다고 했는데 선배는 그것이 어떤 노파의 그림자였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옆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녀석들도 흥미를 느꼈는지 대화에 끼어들었고 결국 그날 밤에 6명의 인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담력시험을 하러 나섰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또다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고 온갖 추측을 늘어놓던 친구들은 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선배의 말대로 그것은 어떤 노파의 그림자였고 우리는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도 날 보러 왔구나. 귀신이라 생각하고 말이지. 그런 노파의 말에 또다시 경악한 우리는 겁을 먹었고 일행 중 한 명이 겨우 목소리를 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노파는 그런 우리를 붙잡고는 한동안 설교를 늘어놨다. 나는 말이지,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 너희 같은 대학생들이 축제랍시고 잔뜩 들떠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우리 남편을 치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는 그녀에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딱 이 시간 무렵에 남편이 죽었어. 그 후로 남편은 매일 꿈에 나타나지. 그 산을 지나가는 놈들은 모두 저주를 내려서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나는 남편이 저주를 내리진 못하도록 이렇게 축제 전이 되면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거라네. 그런 그녀의 서글픈 목소리에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무덤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한 뒤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안녕하세요. 산모이님 방송 애청자 샤아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가위 눌림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면서 가위 눌림이란 걸 아예 모르고 살았습니다. 고작해야 한두 번 살짝 눌려본 게 다였는데 최근에 취업 준비로 밤을 새는 일이 많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얼마 전에 잠을 자다가 제대로 가위에 눌려버렸죠. 처음에는 비몽사몽한 상태라 가위를 풀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뒀던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전화가 받아진 것입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안방에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와서 이것 좀 봐봐. 이게 뭐니? 그런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뭘요 하고 물었지만 이미 가위에 심하게 눌린 상태라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지 말고 어서 와서 이것 좀 봐봐. 뭔지 좀 알려주라니까. 그리고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져 버렸고 곧이어 누군가 제 방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은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널찍한 마루를 중심으로 각 방이 흩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루를 오갈 때면 비걱거리는 소리가 나곤 했는데 그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누군가 옆으로 누워있는 저의 등 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자는 척 하지 말랬지. 빨리 안 일어나나? 하지만 목이 꽉 막힌 듯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굳어버린 입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는 거야? 그러더니 인기척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때는 자는 아들 한번 흔들어 깨워보지 않고 그냥 가는 어머니가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잠이 깨면서 정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고 기독교를 믿는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한 끝에 겨우 가위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3시 반 정도가 돼 있었고 저는 방금 전의 일을 곰곰이 뒤집어 봤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가는 저를 배려하시느라 평소 사사온 일로는 저를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 몸이 아파도 저에게 일절 말을 안 하는 분이었죠. 집 구조는 각 방을 나누는 벽 2군데를 제외하면 모두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천장은 두꺼운 아크릴로 돼 있어서 밤이 되면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을 때 창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마루를 지나오는 발소리와 방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은 기척뿐이었는데 저는 그것만으로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믿어버렸던 거였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느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엄청난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알아챈 거야. 들켰네. 그 후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고 학원에서 내내 조는 바람에 강사님에게 지적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흉내낸 그것은 뭐였을까요? 제 생애 가장 무서운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땡땡 타이어에 입사하여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라 사무실에 앉아 이런저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사내의 각 계단에는 센서 등이 있어서 야간에 직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집니다. 그렇게 한창 업무 처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계단 센서 등이 켜졌고 밖으로 나가봤지만 계단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한 1시간쯤 뒤에 다시 센서 등이 켜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없었는데 계단 주변을 살펴보니 옥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져 있더군요. 바람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한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잠을 깰 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는데 옥상 쪽에 웬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서 그날같이 근무하는 형에게 가서 그 말을 했고 형은 옥상으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져 있어서 이 시간엔 아무도 못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봤던 계단 센서 등은 무엇이며 옥상문은 왜 열려 있었나 싶더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 형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때는 2015년 7월의 어느 날 타이어 생산 근무자 한 명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이어의 종류를 잠시 설명해 보자면 타이어는 흔히 소형이나 중형차에 들어가는 PCR 타이어와 대형 타이어인 TBR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TBR 타이어는 협력업체에서 근무자가 기계로 생산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 기계를 사내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협력업체의 합의하에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았는데 애초에 그 기계를 다루던 협력업체 근무자는 그것을 반대했던 거였죠. 하지만 끝내 자신의 뜻이 전달되지 않자 그분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교대하기 전 형님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놀랍게도 옥상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는 문을 닫았는데 말입니다. 그 근무자분의 원혼이 아직도 회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